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를 일부 또 완화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규 확진자 10만 명 넘었다.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만 명 넘고 20만 명도 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니까 이 예측한 거랑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추이를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수학적 모델링 같은 경우는 국내 여러 팀이 하고 있는데요. 그 예,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현재 상황이 의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발병 양상이 유지됐을 때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리두기가 완화되게 되면 그 예상 범위도 확진자 예상 범위 또 중증 환자 예상 범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1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글쎄요, 영업 제한 시간 1시간. 1시간은 별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델타 때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카이스트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예상한 거는 이제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리게 됐을 경우에 확진자의 규모가 뭐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이제 이 사적 인원을 풀게 되면 한 50% 이상 증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미크론에 예. 적용하더라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유행 상황의 악화에는 어느 정도 일정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QR코드나 안심코를 통해서 접촉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막 불어나니까 접촉자 관리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출입 명부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조치가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성이 크지 않은 건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역학조사를 잘했던 게 큰 장점이었는데 현재 역학조사 인력으로는 한 5천여 명의 확진자 정도 말고는 이런 자세한 그런 동선을 추적하거나 이제 그 주변의 밀접촉 조사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역학조사 대신에 자가 역학조사서라서 본인이 어디를 가고 누굴 만난지를 기록해서 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QR 코드로 이제 확진자가 어디를 갔는지 추적하던 방법들 자체를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 되지 않는 QR 체크나 안심콜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모집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역학조사의 방법이 바뀌면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방역 완화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3차 접종자에 한해서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풀자라고 여당 후보는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게 평가하시기에는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리두기 완화책이더라도 어떻든 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적용이 됐을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유행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으면서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그 유행이 악화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거리두기 완화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야 표를 얻으려고 뭐 몇 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방역 당국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주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언행에 매우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일 방역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확진자들은 비확진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게 됐는데 확진자가 또 갑자기 몰리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확진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건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예상대로 2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확진자들이 모인다 그러면 거의 100여만 명 이상이 이제 그 격리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들 또한 안전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안전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질서 있게 투표가 되도록 자세한 안내와 또한 그 자세한 안전, 특히 그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상당히 지적을 하시던 것 중에 이렇게 와 닿던 것은 의료 체계부터 시작해서 필수 인력들이 일하는 체계, 뭐 방역이든지 아니면 뭐 방송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걱정을 늘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반적인 확진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병원의 직원들도 어차피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저희가
1,800명 정도 되는 이제 직원이 되는 종합병원인데 거의 하루에 10여 명 이상씩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병동 내에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확진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예. 더 큰 그런 대형 병원들은 뭐 몇십 명씩 아마 발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들이 병원들이 너무 큰 부담이 되고 또한 그분들이 맡은 수술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맡은 여러 가지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미뤄지거나 뭐 취소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10만 명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20만 명 뭐 이렇게 넘게 되면 더 많은 병원들이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실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자가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약품들까지 조금씩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고 일부는 뭐 품절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재택치료 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이제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들이 여러 약이나 이런 것들 처방을 해주니까 그다음에 또 키트도 보건소에서 보내주니까 크게 준비할 게 없는데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뭐 체온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해열제 또는 종합감기약 이런 것 자체가 아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열이 나고 힘들 경우에 약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합감기약, 해열제 같은 것들은 집에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체온계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상황이 안 좋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연락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본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 있는지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조금 개인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이셨는데 사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항상 둘로 나눠져 있죠. 방역의료 쪽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민생 쪽이 있고 자, 늘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의원직을 내려놓으신 것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힘든 구조라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그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구조도 있고 특히 최근에 방역의 변화가 상당했는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이제 하게 됐던 이유는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다른 영역들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 또한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계속해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거리두기 체계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거의 궁지에 몰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이제 정점도 이루지 않았는데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선언적 의미에서 이제 사퇴는 했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 정부 차원에서 더 방향성을 잃게 되는 또한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되는 상황들 최소한 막기 위해서 정부에 다시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